안녕하세요. 잔차닷컴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은 아니고, 이제 매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전기 자전거, 일반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이렇게 개조를 하셔서 문제가 되는 고객분들이 좀 의외로 되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이해를, 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자전거 편하게 타시기 위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태생부터가 전기자전거로 처음부터 나오는 제품과 일반 자전거로 나오는 제품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이 다른 이유가 보면, 위에 있는 지금 이 자전거는 전기자전거고 밑에 있는 자전거는 일반 접이식 자전거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거고요. 보시면은 전기 자전거들은 아무래도 이 그 힘을 많이 받는 부위,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 부위, 이런 부분에 이런 보강 설계를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튼튼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무게가 그만큼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10kg 이상이 더 나가기 때문에 배터리와 모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 일반 자전거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설계가 전기 자전거에 비하면은 굳이 거기까지 이렇게 설계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보강을 해서 설계를 할 이유가 없는 자전거죠. 대부분의 탑승하시는 분들의 몸무게가 접이식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한 80kg 이하의 그 라이더분을 권장하듯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기 자전거는 기본 자전거의 무게만 20kg가 넘어가니 그만큼 탑승자의 몸무게까지 고려했을 때 더 튼튼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더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자전거를 구매를 하셔서 거기다 전기 키트를 설치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분명히 이상은 없어요. 분명히 이상은 없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이렇게 그러니까 금속의 피로도가 누적이 됐을 때, 안전에 대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전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전거 회사에서는 임의로 개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이 불량이 그러니까 뭐 프레임이 문제가 돼서 뭐 다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뭐 그거에 대한 그 문제는 100%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로 굳이 그렇게 전기 자전거를 개조를 하셔서 타시는 거는 저는 좀 자제하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대충 이제 이해를 하셨죠? 일반 자전거랑 전기 자전거가 서로 설계가 다르다라는 거는.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의 전기 자전거가 7단이나 단수가 없는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단수들로 들어가게 되면 좀 고사양의 전기 자전거라 해서 드라이브가 이제 모터가 중앙 방식으로 들어가면 센터 드라이브로 들어가고, 그 기아나 뭐 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바이크용으로 설계된 그 부품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단가는 굉장히 몇백만 원씩 비싸지는 거고요. 그런 걸 뺀 일반 자전거에서는 대부분 7단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굳이 전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수가 많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7단 구동계들이 대부분 금속이 거의 철로 되어 있는 금속들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단점은 무겁다는 게 단점이겠지만 장점은 튼튼합니다. 근데 반대로 단수가 높은 고사양들, 이런 것들은 합금 소재를 사용합니다. 보시면은 색깔이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반짝반짝한 소재로 이렇게 있죠. 보시면
저런 소재를 쓰는 이유는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 기하 단수가 이제 많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런 이제 합금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람의 저것들도 다 테스트는 사람이 타는 그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런 이제 처음 생각하셨을 때는 내가 비싼 좀 약간 좀 고가의 뭐 좀 뭐 9단 이상 되는 미니벨로를 사서 거기에 전기 키트를 달면은 오히려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거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가 마모가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그 주행을 하는 것과 모터의 힘으로 순간 토크가 세게 날아가는 것과 이런 그 동작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이런 주철로 되어 있는 부품들에 대비 저렇게 합금 소재의 부품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이라기보다는 빠른 소모가 돼서 주기적으로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신 분들이 주기적으로 교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타시다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변속이 이상해진다, 변속이 안 된다, 뭐 한쪽에 체인이 자꾸 물려 있는다, 뭐 체인이 자꾸 끊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장에 AS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또 반대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상담도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전기자전거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전기자전거로 나와 있는 모델을 선택을 하시길 추천드리고, 가장 말리고 싶은 거는 일반 자전거 중에서 비싼 자전거들, 그러니까 좀 가격대가 있는 자전거들, 뭐 9단 이상 되는 막 8단 이상, 9단 이상 막 이렇게 되는 자전거들에 전기 키트를 다시려고 하는 분들, 그래서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좀 그러니까 가장 말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 정답은 절대 아니겠지만 저희가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누적되다 보니 이런 안내 영상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또 자전거 중에 전기 자전거라고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의 자전거들이 지금 현재 100만 원대 언더에 다 있는데, 유독 반값 정도의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전거들을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일반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다 전기 부품들을 설치해 놓은 자전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전거라 함은 그냥 처음부터 배터리가 이렇게 삽입형이나 거치할 수 있는 모델들이 아니라 뭔가 가방을 달아서 배터리를 거기다 그러니까 걸쳐 놓는다거나 뭐 허브 모터 이렇게 달고 그러니까 허브 모터 달고 배터리는 그런 식으로, 배선들은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고정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제품들은 타시다 보면 소음도 많이 발생이 될 것이고, 진짜 안 좋은 상황에서는 프레임이 이렇게 절단이 돼서 내가 좀 신체적으로 좀 다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들은 좀 피하시라. 그리고 매장과 온라인에서도 다 같이 판매되고 있는,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짧지만 간단하게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영상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